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심층 컨브넷, 딥 컨브넷에서 무엇을 학습하는지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직관을 얻어보려고 합니다. 특히 그 시각화를 시켜가지고 과연 그 네트워크에서 무엇을 학습하는지를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. 자, 시각화 대상이 되는 그 컨브넷이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건 일종의 RxNet 그 형태입니다. RxNet like 네트워크를 지금 하나 예를 들고 있고요. 그 이미지가 이만한 그 224 바이 224짜리가 들어가서 110 바이 196, 55 바이 55, 96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누구인지 판단하는 그 소프트맥스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컨브넷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. 그럼 이 컨브넷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레이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특히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레이어 1, 첫 번째 레이어를 얘기하는 거고요.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유닛 하나를 선택합니다. 뭐 여러 개 채널 중에 첫 번째 채널에 어떤 특정한 유닛 하나를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유닛을 활성화를 극대화해주는 9개의 이미지 패치를 찾아내고자 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훈련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어떤 훈련 자료는 여기에 그 결과가 이 부분에 그 액티베이션 값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. 그 이미지 패치 쪽요 그 유닛을 만드는 데 사용된 이미지 부분, 왜냐하면은 컨볼루션 그 사이즈겠죠. 그 이미지 패치를 9개만 골라내겠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이거입니다. 지금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지 보일 것 같네요. 즉, 이 첫 번째 이미지 9개 패치, 그러니까 이미지 패치 9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. 이 그 이미지 패치의 요 9개 하나하나를 가만히 보면 어떤 모양을 찾아낸 겁니까? 지금 대충 보니까 그 소위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내려가는 이러한 형상들을 찾아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건 뭐냐? 두 번째 있는 또 9개의 이미지 패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인데 이번엔 또 다른 유닛을 여러 개를 찾는 겁니다. 지금 그것은 아마 가능하면은 그 다음 채널에서 찾아야겠죠. 왜냐면은 각각의 채널이 찾아내는 성분들이 비슷할 테니까 다음 채널의 유닛 하나를 골라서 그 유닛을 시켰던 이미지들을 골라내서 그 해당 이미지 위치를 좀 이렇게 그 9개만 골라서 그림을 지금 패치로 조각을 내서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두 번째 거는 우리가 보다시피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좀 반대 방향으로의 대각선 형상 같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세 번째 유닛에서도 또 해본 겁니다.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게 얻어졌어요. 이거는 뭐 약간 좀 버티컬 그 엣지 같은 부분이 있죠. 특히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고,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은 그 좀 오렌지 컬러가 지금 그 나타나는 것 같고요. 이거는 초록색을 찾아내는 것 같고 등등등 각기 그 각각의 유닛마다 그 액티베이션이 되는 그 대상이 되는 이미지의 그런 특성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작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소위 이미지 패치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레이어가 원이기 때문에요. 1번 층에서 바라보는 그 원래 원본 이미지에서의 대상 그 이미지 패치는 굉장히 작은, 즉 필터 크기만큼만 그런 걸 보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내용 그 소위 뭐 수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receptant field라 그래서 그것이 바라보는 그 영역의 크기, 그것이 굉장히 작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와 같은 작업을 모든 그 소위 레이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앞에서 한 것처럼 레이어 1이 이렇고요. 이번에는 레이어 2를 한번 살펴볼까요? 레이어 2는 이런 식의 결과를 얻게 되고요. 레이어 3, 레이어 4, 레이어 5 점점점 근데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죠. 그래서 사실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레이어를 그 확대해서 검토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
자, 이미 살펴본 레이어 1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.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대각선 또는 어떤 그 경사돈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대각선이나 또는 이런 반대방의 대각선이나 또는 직선이나 아니면 그냥 쉐이드만 있는 그런 것들이 도미넌트하게 그 작지만 그 아주 단순한 컴포넌트들을 찾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고요. 레이어 2로 가보면 레이어 2만 돼도 조금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그 흥미있는 거는 이 부분 좀 밝은 색으로 해야 될까요? 그죠? 자, 이 두 번째 요 부분을 보면은 스트라이프 무늬를 찾아내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여기 오른쪽 요 아래에 가보면은 또 이거는 둥그런 엣지 부분을 찾아내고 있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면은 그 아주 얇은 직선을 버티컬 그 thin 하지만 그 버티컬 직선을 찾아내는 듯한 그러한 특성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컴플리케이션 됐죠? 그죠? 레이어 1보다는 조금 더 그 복잡한 그러한 그 특성을 갖는 것을 찾아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럼 이번에 또 레이어 3로 한번 가볼까요? 3번 층에 가서 보면 또 다른 특성이 보이고 있습니다. 좀 확대해서 이미지가 작은 관계로 확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. 자, 뭐 제일 첫 번째는 무슨 뭐 그 벌집 모양 같은 거를 좀 찾아내네요. 여기서는요. 그죠? 어떤 격자 구조에 거기서 하일리 액티베이트 되는 걸 알 수 있고요. 여기 보면은 자동차 그 바퀴를 찾아내기도 합니다. 지금 벌써 세 번째 레이어에서 자동차 바퀴를 인식하는 그러한 그 필터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심지어는 사람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. 그죠? 이거 보세요. 여기 보면 사람이 그 뭐 다양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 모양, 상체 모양만 이 가스 그 나타내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레이어 3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번에는 그 다음 층으로 한번 또 가봅시다. 레이어 4로 가니까 벌써 그 독특한 어떤 그 강아지 이런 강아지까지도 우리가 그 찾아내는 걸 볼 수 있고요. 물론 그 모든 강아지 종류가 아니라 특정한 그 모양을 갖고 있는 강아지만을 찾긴 하네요. 즉 그 가운데가 하얗고 양쪽이 좀 어두운 얼굴을 가진 강아지. 그리고 무슨 물가 소위 워러에 그리고 거기에 동물이 있는 또는 그 경치 같은 특징들을 또 찾아내고요. 레이어 4에서는 뭐 등등등 다양한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5까지 한번 또 가볼게요. 레이어 5로 가면서 우리가 찾아지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타자기, 자판기 모양, 그죠? 타자나 컴퓨터 자판기들이 그 찾아지는 그러한 액티베이션 있고요. 그리고 조금 아까와는 또 다른 종자의 어떤 그 강아지, 이것도 비슷한 서로 그 강아지들이 있네요. 그 모양을 찾아내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심지어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자까지도 찾아지기 시작합니다. 텍스트까지도. 그죠? 어떤 광고에 나와 있는 그런 텍스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카운보네시라고 하는 거는 그 얕은 층, 1번 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이 있게 가면 갈수록 그 이미지 상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성분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점점 더 복잡한 컴포넌트에 말하자면 액티베이션이 높게 작용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찾아낸다는 그것을 탐색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학습된 그러한 그 소위 피처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